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처럼. 맛있다.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안녕하십니까. 박종일 목사의 교회 헌법 바로 알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하여 총회 질서가 바로 서고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33강의 회장의 정의에 이어서 회장 선거에 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선거는 헌법상 7위 회장은 당회장,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으로 당회장을 제외한 회장을 선거할 때는 각 7위회가 정한 규칙에 의해서 선거합니다. 세 번째로 장로가 회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회장은 항상 지교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당회장이 없는 경우는 당회가 노회 소속 다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당회장을 구할 수 없는 비상한 경우에는 장로가 당회를 사회할 수 있는데 정치 제9장 3조와 4조를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회장이 없을 경우. 두 번째는 임시 당회장도 청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부득불 당회를 해집해야 되는 경우에 중대 사건과 재판 사건 외에 당회 사무에 대하여 장로 중 1명을 임시의장으로 정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당회장이 없는 경우와 임시당회장도 청할 수 없을 때와 부득불 당회를 해집해야 되는 경우에만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만이 가능합니다. 정치 제9장 4조 끝부분에 목사가 없을지라도 부득이한 경우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였고, 정치 9장 7조에도 목사가 없을 경우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당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 제9장 3조와 4조의 당회장은 목사만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들만 모이는 당회는 장로 당회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회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일 뿐이기 때문에 당회 임시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가 제19회 총회 시에 장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결의한 것은 위헌적 결의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장로는 당회장이 될 수 없고 당회 임시의장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회가 파송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이고 당회가 초청한 목사는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으로 구분하는데,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당회장을 청해야 하고 당회장이 없을 때는 임시당회장을 청해야 합니다.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에 대하여 정치문답조례 196문답에서도 노회는 마땅히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고 해설을 했고, 헌법 어디에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또한 국어국문법으로도 정치 제9장 4조는
노회는 당회장을 파송하고 당회는 임시당회장을 초청한다고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상회에서는 그런 비상한 경우가 있을 수 없으며 노회장, 대회장, 총회장은 항상 목사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회장이 읽어야 될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장이 읽어야 될 규칙은 장로회각 7위회를 위한 보통회의 규칙입니다. 1791년 미국 북장로회 총회가 제정하고 1885년에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45개조로 되어 있고 일반 사회의 회의 규칙과는 다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1년 동안 임시로 준용케 하다가 1918년 제7회 총회에서 본 총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식 채용하였고 회록에 부록해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장의 사회권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장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회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에게 또는 출석 총대 중 최후 증경회장이나 혹은 최선의 창립자 등 타인으로 사회를 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회장 자신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입니다. 두 번째는 회장 소속 하회의 상속권이나 위탁 판결을 심의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회장이 심의 안건 토의에 발언을 한 경우. 네 번째는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이양한 후 부회장 사회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 종결 시까지 사회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1930년판 이래로 삭제하고 회장의 임기 규정을 거의 회장 규정에서 대개 그 해의 규칙대로 하도록 규정되었고 달리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 제19장 2조에는 회장의 직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2조에는 회장의 직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규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는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한 범위 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의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의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혀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치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 사건의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치문답조례 613문답에서 회장의 직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회장의 직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장의 직권은 첫째는 개회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폐회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법규에 의해서 일하도록 지휘하는 일이고 네 번째는 관할하는 교회의 종이요 또한 권위가 위탁된 행정관의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 의안의 문제를 선포하는 일이고 여섯 번째는 각 의안에 대하여 신속하며 합법적인
속결 방도를 쫓아서 지도할 일이 회장의 직권입니다. 7번째는 모든 회원으로 각각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며 회장을 향하여 발언하게 할 일입니다. 발언자가 문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며 인신공격을 금할 일. 9번째는 규칙 위반자에게는 발언을 거부하여 침묵해 할 일입니다. 10번째는 허락 없이 회석을 떠나지 못하게 할 일도 회장의 직권입니다. 11번째는 토론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가부를 묻거나 표결하는 일이 회장의 직권에 속합니다. 12번째,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이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재표결한다. 재표결해도 역시 가부 동수인데 회장이 결정권 행사를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이 됩니다. 13번째, 가부를 묻기 전에 표결할 안건을 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며 또한 표결 후에는 그 결과를 선언해야 합니다. 14번째, 회의 규칙에 대하여는 회장에게 우선 설명권이 있고 회장이 기립 공포한 해석대로 시행하되 회원 중 2인 이상이 항변하면 회장은 변론 없이 가부를 물어서 공포한 해석을 바로잡습니다. 이혼을 택하기로 하였으면 본회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회장이 자백하게 됩니다. 15번째는 이혼을 택하기로 하였으면 본회의 다른 결정이 없는 한 회장이 자백합니다. 16번째, 회장도 다른 회원과 함께 투표할 수 있고 또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중 투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미리 투표했으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안건은 폐기가 됩니다. 회장이 사회 중에는 토론에 참가할 수 없고 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장석에서 떠날 수는 있습니다. 18번째, 치리가 재판회로 해집했을 경우에는 회장은 증인에게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번째는 회장이 증인을 선서케 하는 권한은 그 치리회나 총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채택한 헌법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0번째는 회가 폐회한 후에 긴급하고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치문답 조례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제19장 3조 서기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서기라는 제목으로 각 치리에는 그 회록과 문부, 일체 문부를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 그 해의 규칙대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의체든지 폐회 기간 중에 처결해야 될 행정사무가 있습니다. 개회 전 개회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도 있고 개회 기간 중에도 회장석에서 회의를 사회하는 회장이 홀로 회무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기는 회의 기간 중에 처리해야 될 의안의 접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사무 외에도 이처럼 회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회장을 방조할 직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임원을 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기 외에 부서기를 뽑아서 이를 방조하게 하며 서기 유고시에 서기를 대리하게 하며 서기 직무 중 제일 중요한 직무 하나가 회의의록 작성입니다.
서기는 기타 사무 처리에도 직무량이 많고 회의록 작성은 잠시도 회석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회의록 작성 전담서기를 따로 선출을 합니다. 물론 이 회록서기도 부회록서기를 두고 있습니다. 본조에서 서기라고 하는 것은 당회서기, 노회서기, 대회서기, 총회서기를 말하므로 7위회의 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7위회에서는 대개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를 선출하여 서기단이라고 지칭합니다. 각 서기마다 규칙에 따라 중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서기 중에도 원서기는 위에서 언급한 막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 중에 사유하는 고난과 또 회의에서 결의하여 맡겨진 사건만 처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서기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서명날이 나면 상회 및 다른 회에서 좋게 사용할 증거로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괄호 안에 보면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심의하지 못할 때는 회장이 대행함이라고 해서 회장의 서명날이는 서기가 출타했거나 그 밖에 사고로 인해서 심의하지 못할 때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서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회장이 서명날이 나면 그것은 불법이고 서기의 서명날이는 항상 합법입니다. 다음은 총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종종 각 회가 선출하는 총무가 임원이냐고 하는 논란을 보게 되는데 총무는 임원이 아니고 사무직원입니다. 그런데 임원은 아니라고 해도 총무는 그 회의 전 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기보다도 그 회의체 내의 모든 일에 대해서 총무만큼 실무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의체든지 총무에게 언권회원 자격을 주어서 임원회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무에게 무슨 법적으로 내세울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는 회장이나 서기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하되 회장 개인이나 서기 개인 아래의 직원이 아니라 바로 그 회의체의 총무이니만큼 내세울 만한 이렇다한 권리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회의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원의 임기는 고작해야 1년이고 연임되어야 2년이지만 총무의 임기는 임원들의 임기처럼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 회의체가 없기 때문에 더 길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총무는 회장보다도 회의의 전통과 내력 등을 더 잘 아는 일꾼일 수 있으니 가장 합당한 임원 보필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4조 서기의 임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조는 서기의 임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기는 회의 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시류에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기를 정의하는 중에 서기의 임무에 대하여서는 거의 언급된 것 같습니다. 1922년판 헌법에서는 제20조 서기란에 포함되고 있었는데 1930년도 판에서는 아주 삭제하였다가 1955년판 이래로 다시 부활된 것이 서기의 임무인데 거기에 날인이 있으면 바로 그 7위회의 공적인 문서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요지의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기라 함은 원서기, 부서기와 또 해록서기, 해록부서기를 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서기는 사무 전반에 걸친 문부일체를 관장하는 직책입니다. 요즘 총회에는 총무가 있고 사무국이 있어서 서기의 할 일을 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상으로는 서기가 모든 행정사무상 문서 취급을 관장해야 합니다. 치리회의 서기는 당회의 서기, 노회의 서기, 대회의 서기, 총회의 서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각 치리의 서기의 임무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회 서기의 임무입니다. 회록을 정서하여 두고 1년에 한 번씩 노회로 보내어 검사를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당회의 각종 명부, 이명서 및 왕복 서신 등을 편찬 보관하는 일, 세 번째는 상당한 권위 있는 자의 청원이 있을 때는 해록 등본을 발급하는 일, 네 번째 재판회의 해록과 소송 서류와 기타 요긴한 문서를 편찬 보존하며 각항 건의서와 노회에 사용할 청원서를 준비할 일이고, 다섯 번째는 당회의 명령대로 이명서와 증인을 소환하는 소환장을 발송할 일, 여섯 번째는 노회에 제출할 통계표를 준비할 일, 일곱 번째는 당회에서 소집한 본교의 공동의회 해록을 작성해서 비치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노회 서기의 임무는 각 노회의 규칙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회 및 총회 서기의 임무입니다. 첫째, 대총회 개 준비 사무를 관장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대회나 총회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며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서신 등 각양 내신을 접수하되 회가 처결할 모든 문서를 헌의부에 전달합니다. 세 번째는 대회 총회록을 인쇄하여 배부합니다. 네 번째는 대회 총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하여 보존한다. 다섯 번째는 대회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와 회의에 상정될 각종 의안 등을 기재한 의사 자료를 작성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한다. 여섯 번째, 총대 천서를 검사하는 이원이라며 또한 보도하는 일을 주관한다. 일곱 번째, 회장과 회원을 도와서 신속한 의사 진행을 계도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당한 요청을 따라서 대회록, 총회록을 발췌하여 발급한다. 아홉 번째, 통계표와 각 의안을 노회에 배부하며 그 보고를 접수하여 대회, 총회에 보고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대회, 총회 각 위원 관계문서는 서기가 받아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회, 총회 각종 문서에 대한 서기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문답조례 628문답에 의하면 접수 문서에 대해서는 모두 수령증을 발부할 것이요, 기타 일체 문서에 대하여 대회, 총회의 허락 없이는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며 대회나 총회가 허락했어도 수령증이 없이는 타인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는 노회가 제출한 통계적인 보고에 대하여 분명한 가오는 교정하며 명백한 누락은 보완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총회는 접수하는 노회 문서에 대해서 수령증을 발부하지 않고 있어서 총회에 접수한 문서가 없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총회가 접수하는 서류는 접수증을 발부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회록서기입니다. 정치문답조례 629문답에 의하면 회록서기는 원서기를 보조하며 회록을 작성하여 원서기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보조서기입니다. 여기까지 3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